자, 도함수의 활용 1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도함수의 활용 1. 도함수의 활용 1에서 뭐뭐뭐 공부하더라? 두 개 이슈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접선 공부하는 파트고요. 그다음 또 나머지 하나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평균값의 정리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요 두 개를 공부하는 파트가 도함수의 활용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겁나 중요하거든? 수리 논술 공부할 때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이 평균값의 정리를 영어로 하면 mean value theorem인데 그 mean value theorem에서 MVT를 most valuable theorem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만은 수능에선 뭐라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풀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는 아이디어 하나만 얻고 넘어갈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사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롤의 정리에서 온 거잖아요. 롤의 정리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를 평균값 정리로 확장시킬 때 쓰는 어떤 아이디어 한 가지. 그 아이디어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접선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얘기해야 조금 더 일반화된 얘기고 얘는 좀 더 그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라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잠시 볼게요. 롤에서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는 과정. 롤의 정리가 뭔지 기억들은 다들 나시죠? 나야 될 텐데. 납니까? 롤의 정리는 뭐냐면 함수값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들은 다 붙어 있는데 FA랑 FB가 똑같을 때야. 똑같을 때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중간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롤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FA하고 FB의 값이 똑같으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중간에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생기게 된다. 이걸 무슨 정리라고 한다고? 롤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뭘 증명할 거냐면 A랑 B랑 똑같다. FA랑 FB랑 똑같다는 말이 없이 알겠죠? 없이 이걸 평균값 정리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서 이렇게 긋다 보면 얘랑 접하는 순간이 그대로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평균값의 정리고 이렇게 생긴 게 롤의 정리잖아. 그래서 롤의 정리를 바탕으로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이 함수 fx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a, fa였다고 치고 여기가 b, fb였다고 치면 f를 그대로 내비두고 롤의 정리에 쓰는 게 아니라 fx에다 이런 짓을 합니다. b-a분의 fb-fa 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요 기울기를 가지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한 다음에 알겠죠? 요 직선을 하나 생각한 다음에 그 직선에서 fx를 빼요. 알겠죠? 이걸 좀 더 예쁘게 다시 정리하면 fx를 짧게 정리하면 줄이면 fx에서 lx를 뺀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gx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직선을 빼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언가 함수를 발견해 나가고 싶을 때 뭘 하면 된다고? 직선을 빼서 비교를 해 나가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을 빼서 비교를 하면 gx라는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지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f에게 평균값 정리는 f에게 평균값 정리를 구한다 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gx의 롤의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x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a,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fa랑 la가 서로 어떻게 돼? 똑같아지지. 24도인데 무슨 28도, 29도에 있는 것 같아. 땡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시요. FA랑 GA가 둘이 어떻다고요? FA랑 LA가 어떻다고 둘이 빼면 똑같지? 그러니까 GA는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FB하고 AB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둘이 빼면 뭐가 나와? GB는 0이 나옵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GA하고 GB가 둘이 뭐가 나온다고 서로? 둘 다 똑같이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롤의 정리에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G'C가 0인 순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F'C가 L'C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L'C가 뭔데? 요 평균적인 변화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진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직선이 있으면 1차 함수가 있으면 원래 함수에서 그 직선을 빼서 생각한다. 알겠죠? 다시 원래 함수와 원래 함수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1차 함수를 빼서 비교한다. 알겠죠? 함수를 파악할 때는 그 녀석을 빼서 비교한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요런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역설적으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자체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기니디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뭐? 직선을 뺀다. 이런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이참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fx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알파랑 베타에서 이게 x축이고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고차항계수만 모르고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히터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 아무리 줄여도 걔 더운데? 잠깐 끌게요. 미친 거 아니야? 여기 23도로 해놨더니 무슨 찜통을 만들어. 그렇습니다. 온도가 잘 맞아야 될 텐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 나중에 너네 결혼할 때도 온도가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한 명은 춥다 한 명은 덥다 이러면 무조건 각방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각방을 쓰면 뭐 좋죠. 근데 이제 각방을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하여튼 꼭 그걸 잘 맞춰 오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종교, 뭐 아니면 가치관, 맞지? 라이프 스타일, 뭐 음식 취향, 식성 이런 거 따지는데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 체온이 되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난 추위를 잘 타는데 얘가 추위를 안 타. 그럼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몸에 열이 많아. 그러면 괜히 같이 있으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냉정하게 왜 이렇게 추운데 덥다고 난리야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게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절반까지는 시원하고 이쪽은 따뜻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게 fx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말고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gx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gx가. 그리고 직선 lx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알겠죠? 근데 여기가 알파랑 지나고 여기가 베타를 지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랑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냐면 fx라는 게 결국 뭐하고 똑같아진다고 사실은 만약에 얘네들의 최고창이 같기만 하다면 알겠죠?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gx에서 lx를 빼도 뭐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당연히 gx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빼서 얘를 바꾸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다시 그려지느냐? 알파 있을 때 0이 나오게 되고 베타 있을 때 0이 나오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직선 같은 걸 빼서 원래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해요. 접선의 성질로. 봐봐. 요때랑 요때가 언제였니? 롤의 정리에서 이런 찾는 순간이 언제였니? 여기가 최대값일 때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고요. 또 최소값일 때도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울기가 0이면 최대 최소다가 아니라 최대 최소일 때 기울기가 0이라고 했다고. 알겠죠? 기울기가 0인 케이스는 최대 최소가 아니어도 기울기가 0일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 최소이면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0이라고. 롤의 정리에서. 근데 거기서부터 평균값 정리가 그대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서로 접할 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가장 최대일 때는 접하는 기울기가 만들어진다. 여기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최소가 될 때도 기울기 0이 되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서 예를 들면 여기가 기울기 0이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뭐였다고? 이렇게 때리면 여기도 얘하고 똑같은 폭이 되면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값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차함수가 있으면 거기서 뭘 빼본다고? 직선을 빼보면서 얘기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경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된다 칩시다. 알겠죠? 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 장기적으로는 점점점 커지는 우상향이니까 우상향이 되는 걸 가운데다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이죠? 여기가 무슨 경기? 불경기. 여기가 뭐? 호경기.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설령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구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구간이지. 경제가 커지고 있는 건 맞지. 그러나 기본적인 룰에 비하면 뭐예요? 불경기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거 하나 빼놓고 생각해보면 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잡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게 돼요. 3학년이 되면
겨울방학 내내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떨어집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 남들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고3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평생 해보지 못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졌어. 왜? 다른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남들은 다 이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난 이거보다 낮춰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딴은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평균보다 더 빡세게 해야 된다. 특히나 그런 게 있죠. 자기 목표가 만약에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현재 그 당시 자기가 2등급이던 시절에 1등급이었던 애보다 더 많이 해야 따라잡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여러분이 2등급일 때 1등급인 애들은 뭐야? 당연히 더 이미 여러분보다 열심히 했고 누적된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걔를 따라잡기가 어떻다고? 정말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특히 수능이 힘든 점이 뭐야? 그럼 그런 놈들이 작년에 잘 본 애들은 좀 대학을 가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작년에 잘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 어디 있어?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대학 안 가. 더 좋은 데 가겠다면. 알겠지? 그렇게 적체.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안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 엄청난 애들이 두껍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김 빼기 싫고 이런 거나 참고로 알아보시면서 뭐 어떤 아이디어를 알아야 된다고?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변화율이 생긴 직선을 빼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 직선을 빼주면 그래프에 좀 더 정확한 모습이 와닿기 시작한다. 이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요 파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요 파트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파트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함수 활용의 메인은 접선이죠. 알겠죠? 도함수 활용의 메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접선도 뭐라고? 같은 직선이라는 겁니다. 접하는 직선은 접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접선도 직선이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래프에서 빼봐야 된다고. 그러면 접선이 있을 때도 어떻게 봐야 되겠니? 당연히 빼봐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접선 같은 경우는 접선과 y = fx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지? f'A x-a 더하기 fa가 돼요. a, fa를 지나야만 하고 거기서의 기울기가 f'A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lx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함수랑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첫 번째 fa랑 la가 똑같아서 함수값이 일단 첫 번째로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야 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아시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아는 거는 확실한데 자,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fx를 보통 우리가 만난 fx 같은 경우는 항상 뭐일 거니까 보통은 다항함수일 거니까 수학 2에서 만난 녀석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일 거니까 fx를 다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한 몫이 만들어지겠고 역시 나머지가 만들어지겠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 1차식인 나머지는 a를 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싹 다 지워주면서 fa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요런 꼴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미분해서 a 넣어보시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도 f'a가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뭐가?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것의 의미가 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알게 되었다. 어떤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해야 되는 행동은 뭐라고? 걔를 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접선을 빼버리는 거예요. 직선을 뺐던 것처럼 뭘 한다고? 접선을 빼버리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fx에서 lx를 빼시고요. fx에서 lx를 빼고 나니까 x-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접선을 뺀다. 접선을 알면 나는 그 접선을 뺀다. 이런 마인드가 투철하게 잡혀있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죠? 접선을 만약에 들었어. 이 함수가 여기서 접한다고 들었어. 그래? 그럼 접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원래 함수에서 접선을 빼버려. 그럼 거기 뭐가 돼? 접점을 제곱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이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마인드를 투철하게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문제는 풀어요. 근데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알겠죠? 없어도 문제는 푸는데 있으면 빨리 풀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친구, 수투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잡아서 빨리 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습관화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말이? 이해 갑니까? 말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보여줄까? 아까 43번 문제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풀었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참수 fx가 있어요. (4참수 fx가) 있다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참수 fx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로는요. 실수 t에 대해서 gx가 뭐라고? gx가 f't x-t 더하기 ft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그냥 t에서의 접선이란 얘기죠. 알겠죠? 그럼 뺄 겁니다. 뺄 건데 거기서 fx에서 gx를 뺐더니 애초에 빼라고 나와 있네? fx에서 gx를 뺐더니 절대값을 씌우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존재한다. 의 미분 불가점 존재. 알겠죠? 미분 불가점이 존재한다. 그런 범위가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4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럼 미분 불가점이 없잖아. 이 그래프 다 위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빼면 점점점 줄어들다 0이 돼도 여기 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대값 함수 때려도 미분이 된다고 배웠죠? 2차 포함돼서 미분이 된다고 배웠지? 미분이 잘 됩니다. 여기 있을 때도 미분이 잘 돼요. 여기 있을 때도 미분이 잘 돼요. 언제부터 미분이 안 되기 시작하니? t가 어디 갈 때부터? 여기까지 딱 공통 접선을 지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미분이 잘 돼요. 여기까지도 미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경계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니 나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분필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없어지는 순간, 그치? 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요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으악! 여기서 어떻게 돼? 미분이 안 되기 시작하죠. 알겠죠? 그래서 미분이 안 되기 시작한 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일 때 뭐 한다고?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2일 때도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접선을 그리더라도 여기 어떻게 돼? 여기 미분이 안 돼. 여기도 미분이 안 돼. 이렇게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에서 접한다는 얘기라고. 이걸 듣고 뭐라고 해석했었어야 된다? 아, 마이너스 1과 2에서 접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까? 여기 gx라고 해놨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고 2에서 접하는 녀석을 gx 중에서도 특별히 lx라고 우리가 딱 부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에서 lx를 뺐더니 fx에서 lx를 빼면 어떤 값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함. 그러니까 뭘 포함함? x 플러스 1의 제곱을 포함함. 또 2대 접함. 그러니까 뭘 포함함? 2의 x-2의 제곱도 포함함. 이거 두 개 나누고 나면 최고차 한계수도 1이고 어차피 2차 때리고 나면 4차 꽉 찼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이게 이렇게 됨 하고 끝인 거예요. 알겠죠? 얘로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고 얘로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주어진 함수가 4차에서 1차 뺐으니까 4차잖아. 4차인데 2차 나눠 떨어지고 또 2차 나눠 떨어지면 뭐야? 4차 다 나눠 떨어진 거지? 그게 뭐예요? 끝인 겁니다. 알겠죠? 더 이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F2에서 F-1을 뺐더니 마이너스 3이래. 지금 제가 그림 잘못 그렸죠? 여기 F2고 여기 F-1인데 더 크잖아요, 여기가? 근데 거기서는 뭐래? 반대로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3인데 폭이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뭐라고? 3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3 갈 때 3 바뀌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LX가 반대로 넘어가면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X만큼 붙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직선이 무슨 선인지 모르니까 더하기 K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식이 써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돼? 미분에서 3넣은 값을 구하시오라 했었으니까 f'x 구하시다 보면 어차피 요 K 사라진다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뭐라고? 접선이 나오면 뭐라고? 접한다 들으면 뭐라고? 빼는 거예요. 함수에서 빼는 겁니다. 알겠죠? 접선이 애초에 뭐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접선을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무조건 빼버리시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오케이? 직선도 빼버려. 접선도 빼버려. 알겠죠? 심지어는 더 높은 차수애들끼리도 서로 빼거든. 빼면 뭐 서로 간의 대소관계가 완전히 따져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 직선은 정말 묻다. 알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빼세요. 오케이?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빼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사실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절편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랑 결합시켜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진도를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과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예제 1번입니다. 평가원이 실패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출제하실 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세요. 교수님들만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시겠지, 대부분. 근데 검토위원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십니다. 이 정도 문제를 내면 애들이 어려워할 거다, 못 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잖아. 그건 동의하니? 물론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엄선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아는 편이죠. 야, 아무리 생각해도 연대 수학과 교수님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니? 학교 선생님이 아시겠니? 그래도.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실 확률이 높죠. 그 왜 학교마다 그런 선생님 한 분씩은 계세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뭐 EBS에서도 강의하고 뭐 실력도 좀 있고 막 프린트도 막 만들어주고 열성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학교마다 한 명씩은 계시는데, 그게 이제 과목별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모았을 때 그 중에 또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뽑혀가지고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서울과학고니까 야, 과학 선생님들 많이 사라지셨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수능이 아니었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신데 2학기부터 딴 선생님으로 바뀐대. 그러면 뭐 그 선생님 좋아했던 친구들은 막 이러고, 막 싫었던 선생님들은 개꿀, 막 학생들 이러고 막 이거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생각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좀 빠지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서울대 무슨 교육과 뭐 이런 데 나온 선생님들이 빠지시지. 오케이? 학교 선생님 계셔? 그런 거 빠지신 선생님 안 계셔? 그 현대고에 있었는데 그 무슨 형주 선생님? 그죠? 너네 학교는 없어? 한 명도 없어?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가 학교에 대해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제 1번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를 맛봤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의도대로 풀지 않고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평가원이 좀 실패했던 그런 케이스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GX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인데 뭐가 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FA가 이렇게 있고요. B-A가 있고요. F'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 함수야? 이게 뭔 함수야? 이거 그냥 도함수야. fx의 도함수에다 상수 하나 붙여놓고 또 상수 하나 붙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fx랑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가 힘들어요. fx를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에다가 상수를 붙인 다음에 또 상수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도함수일 뿐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맞지? 근데 출제자는 뭘 생각했던 거냐면, 얘들아 이걸 보고
이게 접선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접선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걸 학생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기대했으나 현실은 어땠다? 뭐야 이건?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러신 거죠. 알겠죠? 생각은 안 해요. 일단 풀어봅니다. 모든 학생들의 특징, 생각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죠. 당연히 그 시간이 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좋은 태도는 아니지.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 사실은 손이 먼저 나가기보다는 10초에서 30초만이라도 알겠지? 생각 좀 해보고 문제 구조 좀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죠. 보통 과유불급이라고 그냥 손버터 나가는 친구들이 일단 대부분이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한 30초에서 10초 정도만 한번 문제 흐름을 보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또 생각만 많이 하게 돼. 문제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뭐 평가 정리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 나온 것 같네. 아, 문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문제에 대한 평가까지는 하지 말고 알겠지? 출제 의도가 뭔지까지만 파악하고 비슷한 기출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 정도 잠깐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더 가면 뭐라고 더 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N수생 되기 시작하면서 알겠죠? 이제 퀄리티 평가하고 막 6월 모의평가 치면서 이건 평가원 적이지 않은데 뭐 이지랄 떨고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좋겠는데 기억 보세요. 기억. X에 대한 방정식 GX는 FA라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떻게 푼다고? 별 생각이 없어요. GX가 FA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FA끼리 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면 되는데 B랑 A는 0일 리가 없으니까 F'X가 0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지? 그런데 그래프 보니까 기억이 0인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 동그라미 친다고요. 그래서 기억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GX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실드를 쳐주자면 아무 생각 안 해도 풀리는데 왜 생각해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푸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장이라면. 자, 니은 GB랑 FA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GB는 뭐야, GB? 그럼 당연히 집어넣겠지,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GB가 뭐냐니 내가 의미를 꼭 알아야 돼? 그냥 계산해보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고 걔랑 뭘 비교하겠다고 지금? FA를 비교하겠대요. 지우면 되죠. 여기 양수구. F'B가 양수입니까?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는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논대요. 그럼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구만. 알겠지? 그건 뭐야? 니은은. 틀린 거지. 맞을 때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동일하세요? 거기 보시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겠지? 옳은 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옳은 거를 옳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항상 옳은 걸 옳은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면 뭐라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넌 만점 받을 거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럼 뭐야?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옳은 말이 되게끔 하셔야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아니 틀렸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해석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디귿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귿. GA랑 FB를 비교해 보래요. GA랑 FB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GA가 나왔어요. GA. GA가 나오니까 FA가 되고 더하기 B-A가 되고 F'A가 됐는데 뭘 비교하래? FB랑 비교를 하래. 이렇게 비교를 하래. 그럼 얘들아, 얘 둘이 비교하려면 당연히 뭘 하고 싶니? FA를 넘기고 싶지 않아? 그래야 F는 F끼리 모아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금 전에도 FA랑 FA를 지웠던 것처럼 FB가 있으면 FA를 넘겨줘야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요? 여기는 Y축의 변화량이고 여기는 X축의 변화량이니까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을 바꾸고 싶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푼다고? F'A랑 FB에서 FA를 뺀 값에서 뭘 나눈다고요? 당연히 B-1 나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F'A는 B-A분의 FB-FA가 된다고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이건 평균 변화율이고 이건 순간 변화율이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B를 잡아줄 거고 여기 어딘가에서 A를 잡을 건데 여기 어딘가에서 A를 잡으면 순간 변화율은 뭐야? 디립다 크게 커진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A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뭐 요런 평균 변화율, 요런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얘가 별로 안 커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 라고 문제를 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고 치고 이렇게만 풀어도 기니디에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맞았으니까 답 보고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풀면 한 80%밖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20% 정도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건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는 걸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A를 뺐고 B-A가 있었지만 여기 A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A 값이 여기도 똑같이 A가 된다면 GA가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GA란 의미가 있어요. GA는 FA 더하기 B-A에서 F'A다. 이러면 이게 뭔 뜻이니? 여기만 요 B만 X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졸지?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내가 HX라고 할게요. HX라고 할게. 알겠죠? 그럼 그 X에다 뭘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고? B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A는 HB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B를 집어넣은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낸 게 디귿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원숭이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 의도를 싹 다 쌩까고 이렇게 자기네들 방법으로 풀어서 다 맞은 다음에 이 문제 의미도 없는 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니? 자기가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평가원에 출제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뭐 감동도 안 하고 좋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러고 그냥 뭐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풀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 10년 된 이야기예요. 10년 된 이야기. 지금 10년 전에 상처받고 평가 문제 다시 났네 이러면서 울고 있는 어떤 교수님 한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걔랑 뭘 비교하자는 거예요? 걔랑 FB를 비교하자는 얘기입니다. FB를 비교하자는 얘기면 3참수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3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보세요. 여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서? B를 비교하면 뭐야? 여기 어딘가 B가 있었을 때 여기가 무슨 값이고 FB라는 값이 되는 거고 여기 값이 무슨 값이에요? HB라는 값이 되겠죠.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B를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그 FB가 뭐랑 똑같다? FA랑 똑같다. GA랑 똑같다. 이렇게 쓰시면 GA랑 FB랑 비교했을 때 GA가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고 여기도 A를 뺐고 여기도 FA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는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쌤, 그러면 여기서 F'B는 GB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GB는? 없지. 여기가 B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알겠죠? A, FA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가 B야. 그럼 F'A도 아니고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귿같이 의미가 있을 때는 의미를 살려주면 되는데 솔직히 기억, 니은 의미 없이 계산을 실컷 했던 애들이 갑자기 디귿 문제 풀 때 잠깐 의미를 생각해볼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실패했던 문제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일단 첫 번째 요렇게 푸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자라는 것들이 첫 번째 초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다항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다항함수 접선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개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한 번 더. 첫 번째 1. 어디 봤어? 1이 뭐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빼라. 그러면 x-a의 제곱을 포함할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LX가 다항함수 fx에 다항함수였지만 2차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알겠죠? 다항함수 fx의 접선일 때 알겠죠? 접선일 때 일단 빼서 이렇게 x-a 제곱 나눠줘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의 계수의 관계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자. 알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자. 이 점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안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알겠죠? 요걸 꼭 진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자.
자, 이참수 같은 걸 예로 들어봅시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다고 칠게요. 이참수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요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 녀석 값이 뭐라고 무조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이 녀석을 L1x라고 하고 이 녀석을 L2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L1x도 기울기가 똑같고 L2x도 기울기가 똑같을 테니까 여기만 다르고 여기 뒤에 상수만 다르고 여기 mx는 어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fx에서 L1x를 빼나 이 방정식을 푸나 fx에서 L2x를 빼나 이 방정식을 푸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최고차의 개수와 최고차 개수는 몇 차식의 개수가 돼요? 요 fx의 뭐가 돼? 2창의 개수가 되는 거지. fx의 2창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된다고. 이해 가십니까? fx의 2창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L1x랑 M2x는 어떻게 돼요? 1창의 개수도 서로 동일하지. 1창의 개수랑 2창의 개수가 동일하지. 알겠지? 그럼 이들이 동일하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얘들이 똑같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근의 합이 같다. 알겠죠? 근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최고차의 개수로 그 다음 차수의 합을 나눠가지고 구하잖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 그럼 이때는 두 근의 합이 같다. 이 아이디어를 써주시는 겁니다. 근의 합이 동일하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의 합이 동일하겠구나. 결론이 뭐야? 여기 근이 알파라는 근이 하나 있었고 여기 근이 베타라는 근이 있었으니까 여기 근은 무슨 근이라고? 중근이야. 중근이면 똑같은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때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차식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놓으면 파괴력이 상당해요. 1, 2, 5 이렇게 나왔던 거야. 1, 2, 5. 알겠죠? 근의 합이 얼마라고 지금? 8이라고 8. 알겠죠? 자, 그래서 뭘 그었냐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0이었어. 여기가 0. 여기 얼마예요? 무조건 그러면 4. 1, 2, 5 하면 8이었으니까 0, 하면 8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0, 4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0에서 근선이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빼지 말고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식을 세면 어떻게 되겠니? 1, 2, 5를 지난다는 거 아는 순간 0이면 여긴 4, 4겠네. 그럼 이 녀석의 식은 뭐라고 쓰면 된다고? 이 식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mx 더하기 n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아까 빼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야? x 빼기 4의 제곱과 x와 최고차의 개수 a가 있을 거고 거기 더하기 뭐 해주면 된다고? mx 더하기 n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mx 더하기 n만 찾거나 a를 찾거나 이 세 개만 찾아주면 알겠죠? 그럼 이 3참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최고차의 개수 1이다 이런 거 막 주잖아. 알겠죠? 그럼 mx 더하기 n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꼭 써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3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4참수까지 같이 해볼게요. 4참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돼 있다 쳐. 얘들아. 이렇게 돼 있다 쳐. 그럼 여기가 알파였다 치고 여기 베타였다 쳐요. 그럼 이 4참수 같은 경우는 근의 합이 얼마여야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뭐여야 된다고? 이 4참수의 근의 합이어야 되겠지. 이해 갑니까? 자, 만약에 이 녀석이 x4승으로 시작한 어떤 녀석이었다고 쳐요. 여기는 mx 더하기 n이었다고 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 x4승 더하기 n이 fx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보통 뭐라고 써주시면 되느냐? 보통은 x4승 더하기 뭐시기는 x-알파의 제곱 더하기 x-베타의 제곱이다. 더하기 mx 더하기 n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3창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려고 들면 근의 합이 뭐라고? 2알파 2베타니까 2알파 2베타. 여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 되겠네. x3승.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3중근을 가지면서 접하고 쭉 갔더니 여기가 값이 3이야. 여기 값이 3이야.
여기 3이면 어떻게 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그러면 요거 하나랑 요거 세 개 합쳤더니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요 값은 뭐라고? 2알파 더하기 2베타에다 뭘 빼주시고 3을 빼주시고 남은 녀석을 몇 등분 해주시면 3등분 해주시면 알겠죠? 그 점의 좌표가 요 접점의 좌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접한다는 정보를 아시면 항상 뭘 써먹으라고? 근과 계소의 관계를 미친듯이 활용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항상 접선을 빼서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함수의 접선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마인드만 정착이 잘 되어 있잖아? 그럼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안 되어 있잖아? 그럼 계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고르세요. 계산을 많이 할지 저 습관을 정착을 시킬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유제 1번, 유제 2번 이 세 문제에다 유제 4번까지 이 네 문제를 이따가 순식간에 쓱쓱 풀어드릴 건데 알겠죠? 순식간에 쓱쓱 풀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 유제 1, 2번, 유제 4번 알겠죠? 예 1, 예 2, 유 1, 2, 4 풀어볼 시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